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잎이 4개인 클로바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느낀 나폴레옹은 몸을 숙여 그 작고 신기한 풀을 꺾었는데 그때 마침 적군이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구부린 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네잎클로바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때부터 네잎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장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운이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장교 후보생들의 기본적인 이력을 살펴본 뒤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력서에 적었다. 이 후보생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참 독특한 인재 선발의 기준 아닌가? 인재를 선발할 때 운을 중시했던 사람은 나폴레옹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그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자전거 가게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 22살에 마쓰시타 전기 제작소를 창업, 570개의 계열사와 20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일본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 할 수 있는 마쓰시타 정경숙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입지전적 성공을 이룬 마쓰시타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등 아무리 일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운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대로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원 채용했다. 능력, 행운이라고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생각했던 것 같고 행운이 따랐던 사람을 무엇보다 우선했던 것 같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성공에 다다랐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거둔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쓰시타 회장이 생각하는 성공 비결의 핵심은 행운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은 행운과 연관이 있다. 고노스케는 행운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만큼이나 행운을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꼽는 세계적인 부호 한 명이 더 있다. 그는 바로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디지털 제국의 제왕, 컴퓨터 천재, IT 혁명의 기수 빌 게이츠 회장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 회장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2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것이 제 성공 비결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저의 엄청난 성공을 설명하려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날 나비가 제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행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더욱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탁월한 운명학자 미즈노 난보쿠의 말에 따르면 행운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행운에 대해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는가? 이번엔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손꼽는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뛰어난 금융 컨설턴트 혼다케는 20살에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밀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법을 기반으로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찾은 행복한 부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또한 바로 행운이다. 혼다겐의 말에 따르면 행운에 관한 억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운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다. 둘째, 행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셋째, 행운은 타이밍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요행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억만장자들은 행운을 노력을 통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억만장자는 자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을 믿고 때를 알아 삶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억만장자들과 마음가짐이 평범한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운을 부르는 비결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영국 하트버트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프로 마술사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거짓말, 속임수, 미신, 웃음, 사랑 등 주류 심리학계에서 다루지 않던 독특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호기심 중 하나는 바로 행운에 관한 것으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행운이 따를까? 어떻게 하면 불운한 사람들의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8년 이상 다양한 실험을 했다. 와이즈먼 박사는 10대부터 80대까지 사업가, 학자, 노동자, 교사,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와이즈먼 박사가 스스로 고안한 행운 원칙이 운이 좋은 집단과 운이 없는 집단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기는 집단과 스스로를 불운하다고 여기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은 와이스먼 박사가 고안해낸 행운의 원칙에 따라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실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행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인 성실성, 지능, 미신, 우연, 초자연적인 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실험 결과 두 집단 모두 행운 훈련을 통해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빨리 잊었을 뿐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다가온 행운을 빨리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와이스먼 박사는 행운을 학습했던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80%가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더욱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운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원래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고 불운했던 사람들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운은 신비한 능력이나 하늘이 내린 우연의 선물이 아니다.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가? 이제는 행복한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행운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렇다면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운의 법칙 7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행운 포인트. 우리가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말과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욕구와 믿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잎클로버 법칙, 인과의 법칙. 네잎클로버 제4법칙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아는 법칙이므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속담은 바로 네잎클로버 제4법칙, 인과의 법칙을 쉽게 설명해주는 말이다.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우장춘 박사의 사위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이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은 인생에는 크게 운명의 힘과 인과율의 힘이 작용한다고 했다.
여기서 인과율이란 쉽게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그에 져서 카르마 경영에서 인생을 움직이는 두 개의 커다란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운명과 인과의 법칙, 그 두 가지 커다란 원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천은 운명이라는 날실과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시실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인생이 운명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 가진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좋은 행동이 반드시 금세 좋은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운명이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지배하는 이 두 가지 힘 사이에도 역학관계가 적용하는데 인과법칙의 힘이 운명의 힘보다 약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운명조차도 인과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 한편 자신의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또 다른 우리 속담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가 있다. 즉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네잎클로바 제4원칙 인과의 법칙이다. 1단계 행운 포인트 1. 에디슨의 천재적인 발명은 무의식의 지혜를 적극 활용했기에 가능했다. 2.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3. 무의식은 의식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같은 파동을 지닌 것들은 함께 진동하며 서로 끌어당긴다. 5. 우리가 의식적인 의도와 무의식적인 욕구가 일치할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말과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욕구와 믿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7. 인과율의 힘이 운명의 힘보다 더 세다. 진정 원하는 꿈을 찾는 비결. 말이 씨가 되듯 우리의 꿈도 행복한 성공을 위한 씨앗이 된다. 하지만 대답하기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은 아마 다음 질문들일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보아봤듯이 말에는 큰 힘이 있다. 따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자신의 꿈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잘 모른다면? 자신의 꿈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될 거야. 박지성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싸이처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이런 대답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당연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우리가 앞의 질문을 받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슬프지만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성인이 된 우리조차도 아이들과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알게 된 서글픈 현실은 자신만의 꿈과 커리어를 열심히 계획했더라도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두려워하느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중요한 질문은 잊고 눈앞에 닥친 삶에 급급해하며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다시 저녁을 맞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고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꿈을 찾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역시 행운에 있다. 피터 드러커와 더불어 현대적 경영기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커리어 플래닝이라는 개념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경력 개발의 법칙도 가져본 적이 없고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다. 다만 행운이 다가왔을 때 그 행운을 활용했을 뿐이다. 모든 일의 98%는 운이 좌우한다. 미국 상담학회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는 비즈니스, 스포츠, 과학,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그들이 큰 고비에 직면했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요인의 80%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사건과 만남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계획된 우발성이라는 새로운 진로 이론을 제안하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2.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행운을 활용할 수 있다. 3. 행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불러들일 수 있다. 4. 행운을 가져다주는 우연은 어느 정도 의도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빈도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불러들인 행운은 이미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성을 가진다. 존 크럼볼츠 교수도 꿈을 찾고 진로를 계획하는데 행운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행운의 7단계 법칙을 몸에 익히면 익힐수록 여러분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어느덧 성큼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숨겨진 보물섬 같은 무의식 속에 당신의 진짜 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행운의 7단계 법칙은 숨겨져 있는 진짜 꿈을 찾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아직도 너무 막연한 소리로 들린다는 독자를 위해 자신만의 꿈을 찾는 법에 대해 조금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 평범한 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삶은 그리 길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얽매여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타인의 소리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게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직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 당신의 심장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 스티브 잡스. 우리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얻고자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둘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난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나 흥분돼서 밥조차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영화에 몰입하다가 하루가 저물어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때도 많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 해가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과 나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매일 아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진로를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운 좋게도 어릴 때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워렌 버핏.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느낌을 주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2분에 불과했다. 반면 즐겁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9시간 36분에 달했다. 데니얼 카너먼.